안녕하십니까. 3조 5교시 발표를 맡게 된 관광학부 유리원입니다. 저희 조는 대기오염을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오염물질에 의한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및 광화학 스모그의 발생과 저감 대책,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제어 기술의 도출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기오염, 오염물질에 의한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란 대기의 물질 중에서 인공적 또는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물이나 물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량물질을 말합니다.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기오염 물질은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불화수소, 염소, 시안 등과 같은 특정 유해 물질은 산업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며 스모그, 산성비 등도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봄철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대기오염 때문에 더욱 맑은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대기오염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며 엘니뇨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기오염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주 오염원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와 염화불화탄소이며 그 외에도 대기오염은 산업, 운송, 농업, 국토개발 분야에서도 많이 생성되는데 그때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연에서 발생되는 산불이나 화산, 바람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 꽃가루의 분산 등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도 무시할 순 없지만 이들 모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오염에 비하면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닙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아황산 가스입니다. 아황산 가스는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 포함된 유황 성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질소 산화물입니다. 고온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공기 중에 질소가 산화하여 발생합니다. 자동차 발전소나 대규모 공장의 연소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도 있습니다. 효율이 낮은 소규모의 연소장치, 예를 들어 가정에서 떼는 연탄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자연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스모그,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미세먼지가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폐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산화황은 호흡기 세포를 파괴하거나 몸의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공기가 오염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특히 공기가 좋지 않은 대도시에서는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는 천식이나 피부질환인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또 식물은 꽃과 잎이 시들고 심하면 말라 죽기도 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여 곡식의 수확량이 줄게 됩니다. 또 산성비에 의한 탈모가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미세먼지 및 광화학 스모그의 발생과 저감 대책입니다. 미세먼지란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그중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이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와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세먼지의 배출 원인은 인위적인 발생과 자연적인 발생으로 구분됩니다. 인위적인 발생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쓰레기 소각, 항만지역, 가정에서 생선이나 그 외의 것들을 구울 때 등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 원인은 모래바람의 먼지, 화산재, 산불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먼지 등이 있습니다. 해염 입자 또한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또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인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고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 공정에서의 가루 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계절별 농도 변화입니다. 미세먼지는 계절별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빗방울에 씻겨 제거됨으로써 대기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천고마비라 함은 가을 하늘이 높고 청명함을 뜻합니다.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압계의 흐름이 빠르고 지역적인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난방 등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이 되면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2년에서 2014년 기준 계절별 미세먼지는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먼지 입자 1개만 허용될 정도로 먼지에 민감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불량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산업은 도장 공정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동화 설비의 경우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오작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거리를 떨어뜨려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첫째, 노인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의 미세먼지와 사망률 연구 결과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65살 이상 노인 등 대기오염에 민감한 집단의 사망률은 0.4%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둘째, 임산부와 태아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화여대 의대 하은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올라가면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이 높아지고 임신 4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사산 위험도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이 아동 1,700명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폐활량이 정상의 80%에 못 미치는 폐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천식입니다.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천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장거리 이동으로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넷째, 두통입니다. 중금속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마시면 멀쩡하던 사람도 기침하게 되고 목이 아프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아토피가 생깁니다. 모공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모공으로 침투해 아토피 등 피부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 역시 황사가 온다는 예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대사증후군은 물론 심장병, 당뇨병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으로 코 속 점막에서 걸러지게 되고 두 번째로 재채기나 침 등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제거가 되지 않은 초미세먼지는 폐 속에 축적되게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과거의 대책 방안입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10년 동안 수도권의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퍼스트, 대형 화물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였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들을 조기 폐차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오염도와 상관없이 매일 발표하고 발표 횟수도 늘렸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 방안입니다. 미세먼지의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잦은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겹칠 경우 환경 재앙을 포함한 헬기 충돌과 같은 항공사고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2014년부터 한, 중, 일 대기 분야 정책 대화를 개설하였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2차 정책대화에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2개 공동 작업반의 구성에 합의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의 대책 방안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학문적, 정책적,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장 개인부터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흡입되는 미세먼지는 활동의 강도와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은 과격한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도로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실외 활동 시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피한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씻는 것이 좋고 문을 열어두면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하고 에어 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광화학 스모그는 대기오염의 한 종류로서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함유된 올레핀계 탄산수소와 질소 산화물의 혼합물에 태양광선이 작용하여 생기는 광화학 반응에 의한 것으로 오존, 알데히드, 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화성 물질을 생성하여 맑은 날에도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태의 스모그 형태를 정의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LA형 스모그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모그의 종류로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긴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런던형 스모그, 자동차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질소 산화물로 인해 생기는 LA형 스모그, 자연적으로 생기는 스모그로 화산 폭발로 분출된 이산화황 때문에 생기는 화산 스모그,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가 같이 일어나는 현상인 혼합형 스모그가 있습니다. 5교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3조 5교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